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정기적인 검진을 꼽곤 합니다. 마치 보험처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수록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요? 특히 이른을 훌쩍 넘긴 부모님 세대에게도 이 상식이 통용될 수 있을지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에 대한 상식이 오히려 사랑하는 부모님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고령층의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이자 지금 당장 부모님 세대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검진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겪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오늘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잘 사는 노년의 의미를 탐색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오랜 믿음은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특정 건강검진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멱살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관리를 해왔을 겁니다.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는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력 또한 점차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우리의 목표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질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된 신체는 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부담조차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흔하게 권장되는 특정 검사들이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후속 검사 및 치료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고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우리가 기존의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고 특히 면역력과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검사 과정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간단한 시술이나 검사를 위한 마취조차도 노년층에게는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한 검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 역시 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커다란 위험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년층의 건강검진은 때때로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암세포나 양성 종양처럼 실제로는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결국 침습적인 조직 검사나 수술, 항암 치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깊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에 좋으니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건강검진에 대한 상식은 과연 노년층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상식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며 검진을 받곤 하죠. 하지만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목표는 젊은 사람들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질병의 완전한 제거가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노년기에는 남아있는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정 검사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몸에 큰 무리를 주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활기 넘치던 일상을 보내시던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겨워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노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노화된 신체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검사들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생각해 보시죠. 이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수면 마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마취 자체가 심혈관계나 호흡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심장마비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장벽이 얇고 약해지기 때문에 내시경 도중 장천공이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러한 합병증은 응급수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한 전립선 조직 검사 역시 노년층에게는 신중해야 할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바늘을 삽입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유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세균 감염이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가 많아 고령의 환자에게서는 암이 발견되더라도 평생 증상 없이 지내거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과 위험만 안겨주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과도한 심혈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나 혈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CT나 혈관 조영술은 조영제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노년층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영제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불필요한 약물 치료나 침습적인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된 신체는 검사 과정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의학적 위험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실이 아닐까요? 노년층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를 넘어 남은 생을 어떻게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향한 열정으로 수많은 검진을 마주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의학적 위험들은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을 넘어 남은 생을 어떻게 평온하고 존엄하게 보낼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당연하게 여기는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어떨까요? 이 역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기대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지던 마취 과정도 노년층에게는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드물지 않게 유발하곤 합니다. 게다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천공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은 장기가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致命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상 하나가 급격한 염증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처럼 건강검진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여러 의학적 위험성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수많은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항상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하고 남은 생의 귀한 시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깊은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로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지만 노년층의 경우에는 최대 이익 최소위해라는 의료 윤리 기본 원칙이 더욱 섬세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나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환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과 고통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검사, 또 다음 치료로 이어지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곤 하죠. 이것이 과연 환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일까요?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도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 의료예양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환자 본인이 아직 건강하고 의식이 명료할 때 미래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의료 상황에 대비하여 어떤 의료 행위를 받고 싶은지 또는 어떤 의료 행위는 거부하고 싶은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의 진정한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거나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는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잉 진단과 그에 따른 과잉 치료는 비단 어르신들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남은 소중한 여생을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 갇히게 만듦으로써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연장이라는 숭고한 명분 아래 정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길인지, 그리고 단순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연명치료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고뇌와 윤리적인 질문들이 얽혀있는 연명치료의 경계는 사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환자와 가족의 순수한 의지에 따라 의료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의 그림자 아래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때때로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의 한방편이 될 수 있고, 의료진 역시 혹시 모를 의료 분쟁에 대비해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 제도조차 특정 검사나 시술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면서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의 증가를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약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약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진단과 처방을 유도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건강 강박 또한 무분별한 검진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마치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완벽한 건강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곧바로 병원을 찾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검사를 요구하게 되죠.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우러져 특히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굴레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압력은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령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병상에 묶여있는 동안 정작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은 대기하거나 충분한 자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단순히 질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 좋은 삶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료적 접근법을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먼저 주치의와의 신뢰성 있는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주치의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해야 합니다. 어떤 검사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 검사가 가져올 이득과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후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최적의 결정을 내려가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전 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료 행위를 받고 싶은지 미리 문서화해두는 과정입니다.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둠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건강 정보를 탐색하고 질문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궁금한 점은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 가족들과 따뜻하게 대화하고 주치의와 편안하게 상담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진정한 건강 아닐. 우리는 질병의 유무를 떠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검진과 치료가 과연 진정한 사랑이자 최선일까요? 때로는 그러한 선택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냉철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의학적 지식, 윤리적 고민,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을 종합하여 볼 때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고 고통 없는 노년을 보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70세 이후의 건강관리가 단순히 질병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고 고통 없는 노년을 보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스스로의 노년 건강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무작정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가장 먼저 질 좋은 삶을 중심에 두는 의료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치료를 통해 몇 개월을 더 연명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의학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존엄성과 행복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주치의와의 신뢰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그때그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병력, 그리고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치의와 꾸준히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검사나 과도한 치료를 권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치 인생의 동반자처럼 의료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전 의료 계획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료 결정을 원하는지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특정 시술을 거부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스스로 건강 정보를 탐색하고 질문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의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묻고 여러 정보를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팩트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으로 의료 전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며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검진과 치료가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고민,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의 완벽한 제거보다는 삶의 질 유지와 고통 없는 노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항상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죠. 진정한 건강은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깊이 성찰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건강이라는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만 표기된 검사 결과지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무조건 더 많은 검진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오래된 믿음에서 벗어나 현실의 냉철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권했던 무분별한 건강검진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질병을 찾아내고 뿌리 뽑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자가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까지도 깊이 헤아리는 넓고 따뜻한 시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추구해왔던 질병의 완벽한 제거라는 단일한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 유지와 고통 없는 편안한 노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거죠.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고민, 그리고 의료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 세대처럼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의료적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서게 될 테니까요. 의료 행위는 결코 의사나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처방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리는 주체적인 선택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대해 더 깊이 궁금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며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팩트와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은 물론 의료 전문가와의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질문하며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신념으로 의료진과 동등한 입장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며 최선의 결정을 함께 이끌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의 노년기의 평안을 선물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은 검사를 받고 최신 치료를 맹목적으로 좇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천 가이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